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 와이런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소심, 그러니까 2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마 이달 29일 날 결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김백준 증인은 6차례나 소환해도 안 나왔고요. 검찰이 안 내보내는 거죠. 증언 나와서 혹시라도 검찰에서 만든 조서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어디 있는 줄 다 알죠. 언제 지금 놀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핵심 증인은 김석환 미국 변호사, 에켄 컴퍼니에 있는 김석환 변호사. 그건 아예 적극적으로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소환 의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면 구속하겠다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진실을 묻어가면서 재판은 진행돼서 이제 사실상 증인들이 다 증언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 재판을 1심에서 2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갔습니다.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들었습니다. 검찰이 밀실에서 거래에 의해서 피의자와 담합을 해서 만든 조서가 법제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증언하고 어느 것이 증거 능력이 있겠습니까? 검찰에서 이것저것 온갖 소리 다 하면서 만든 그 조서를 갖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석환 변호사나 김백준 전 기획관을 반드시 증언에 대해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런 의지가 없고 경찰도 협조를 안 하면서 재판이 끝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판한 사람들의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 내용만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안만 말씀드리면, 다스의 자금, 다스의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횡령했다. 300몇 억을 횡령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돈은 김재정 사장에게 갔고 그 돈의 일부는 김서우 사장이나 권소 전무가 둘이 공동 구입한 재산 증식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정에 나와서 자기들이 재산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 돈으로 샀다는 소리만 합니다. 제주도의 땅, 또 어디의 땅. 수천억의 재산들을 갖고 있는데
그 땅들이 다 다스에서 횡령한 돈들입니다. 그 자기네들이 착복해서 자기네들이 자산 불렸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대통령에게 줬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건 뭐 명명백백합니다. 다스에서 대통령 갔다고 하는 그 돈이 행방이 딱 드러나 있어요. 김재정 사장인데 갔고 김재정 사장이 그 돈으로 뭐 했다는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심은 그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가져갔다고 유죄를 내렸지 않습니까? 2심에서는 그게 거의 다 드러났어요.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 돈이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저도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다 법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삼성 뇌물 사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에이컨 컴퍼라고 하는 미국 10대 로펌 회사입니다. 미국의 10대 로펌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현장 수준을 능가하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대외 업무 자문을 위해서 그 에이컨 컴퍼에 돈을 매년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미국의 10대 로펌인 에이컨 컴퍼 계좌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김석환 계좌로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갔다는 어떤 증거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안 되는 거죠. 직접 뇌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심은 그대로 인정했는데 2심에 와서 사실이 밝혀지니까 판사가 검사 보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공소장 변경을 직접 뇌물은 안 되니까 돈을 직접 준 건 없으니까 간접으로 줬다. 간접 뇌물로 해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그 간접 뇌물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 또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았지 않느냐. 즉 뇌물은 유형, 무형의 뇌물이 있는데 무형의 뇌물은 법률 서비스도 뇌물에 들어간다. 세상에 속아 웃을 일입니다. 무슨 뇌물죄라는 게 법정에 형법에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는데 법률 서비스, 그게 법률 서비스라는 게 그 대통령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가 되려면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에 한 주도 없고 주가 하나도 없고 삼성을 만나서 돈 줘라 근 것도 없고 이학수 증인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혹시 다스의 뒷정리하는데 도와주면 혹시 삼성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죠. 막연하나 그냥 그래 기업이 권력에 돈을 주면 뭔가 손해는 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건 구체적 뇌물이 아니죠. 그럼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삼성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익을 줬다는 게. 이건희 회장 사면, 이건희 회장 사면은 삼성이 에이컨 컴퍼에 돈을 줄 때는 이건희 회장 구속도 안 됐어요. 입건도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사면을 대가로 돈을 줍니까? 법률 서비스. 그러면 에이컨 컴퍼가 란 미국의 10대 로펌 회사가 다스의 법률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 법률 서비스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법률 서비스 했다. 법률 서비스 내용이 없는데 그걸로 또 공소장을 또 바꾸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나라에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2차례 국제경제 위기를 극복했죠. 4대강을 만들어서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죠. 전 세계가 그 당시에 한국의 4대강 사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을 찬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공연히 까탈 부리는 거죠. 5년간의 온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보석을 왜 했습니까? 피고인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에 판결을 할 때까지 무죄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률적 구조를 받기 위해서 보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온갖 조건으로 가택연금 시켜놓고 매주 2차례씩 불러내서 재판을 받습니다. 뭐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증인은 부르지도 안 하고. 삼성의 뇌물은 무죄입니다. 애경 검포가 김석환이 계좌에 돈을 줬다는 것도 없고, 김석환이가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는 것도 없고, 기록이 증거가 없습니다. 검찰에 조작된 서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려고 김백준 증인을 세우는데 검찰이 김백준 증인을 법조에 안 내지 않습니까? 검찰은 뭐 우리가 안 해라 본인 안 나온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거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다수 무죄죠. 삼성뇌물 무죄죠. 이팔성 증인 증언 그 내용은 더구나 더 황당한 겁니다. 대통령이 훨씬 되기도 전에 대통령 당선되면 잘 봐달라고 돈 줬다.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대통령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공직자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대통령 선거라는 게 뭐 시골 반장 선거입니까? 그것도 직접 돈 준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인데. 직접 자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청탁성 뇌물입니까? 대통령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의 메모라는 게 비망록에서 뺏겼다 했는데, 비망록에는 이팔성 씨가 쓴 메모의 내용이 비망록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자기가 뭐 기대했겠죠. 기대했는데 뭐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검찰에 가서 온갖 소리 그냥 다 되지도 않은 소리 해놨는데, 그게 지금 하나하나 법조에서 따져보니까 다 엉터리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건 무죄입니다. 그럼 뭐 있습니까? 국고손실. 국정원에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줬다 하는데, 그거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들어온 내용은 그거는 다 수입 지출이 다 나와 있습니다. 들어온 돈 나간 돈.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국고 손실입니까? 또 뭐 탈세 운운하는데, 돈을 번 거나 돈이 들어온 것에서 수입을 잡아갖고 그 수입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 탈세인데, 수입이 없는데, 부당하게 돈을 갖다 쓴 게 없는데 무슨 탈세 운운입니까? 1심부터 2심까지 쭉 재판을 지켜본 제 소감은, 제가 그렇게 뭐 엉터리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재판만 제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5번 구속돼서 5번 다 1심, 2심, 3심까지 갖다 쳐보십시오. 내가 재판을 얼마나 받았나? 얼마나는 검사와 판사를 상대를 했나? 이 재판은 처음부터 기획 표적 수사였고, 그야말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는 지난 정권부터 시작했다 하는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의 가장 대표적인 것.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치 보복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 구속 재판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엉터리가 없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을 표적해놓고 기획수사해서 잡아넣어갖고 재판이란 이름으로 끌고 나가는 거 보면 참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이게 나라는 아니죠. 이제 아마 6월 중으로 2심 선고가 내리시겠죠. 2심 재판자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뭐 사법부가 쑥밭이 됐잖아요. 현직 판사가 징계위에 해부되고 현직 판사가 재판을 받고,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의 눈에 비치기도, 저 김명수 대법원장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사법부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려 놓은 이 사법부, 허기야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대법원장 시킨지도 모르죠. 어쨌든 2심의 정준영 재판장이 판결이 그래서 주목되는 겁니다. 외압을 이겨내고 사실대로 진실대로 재판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은 눈 감고 외압에 굴복해서 재판을 할 건지 하는 것은 2심 선고를 보면 압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잡혀갈 때부터 이걸 무죄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왜냐 그러면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개인의 그 관계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성품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국정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공사를 구별해 왔는지 저는 알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이 재판이 판사가 양심적으로 재판하고 정말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명박 대통령 무죄입니다. 6월 선고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